금책법 원작 극장. 네, 안녕하세요. 붉은 PD입니다. 예, 오늘은 원작 극장 네 번째 시간. 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개봉한 마블의 신작 앤트맨, 또 마블 마블만 한 거 아니고요. 하나 마블 아닌 거 했어요. 한번 앤트맨과 와스프 함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이분 빼놓고 이제 저희가 마블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김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마블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블만 한 거 아닙니다. 아니 지금 4편째라고요? 네 번째. 네, 제가 3번 나오는 거 같은데. 네 번 중에 세 번 나오셨어요 지금. 저 마블 때만 나오는데. 하필 그때 마블이 좀 한 것뿐이에요. 예. 네. 하여튼 저희가 뭐 다음번에 제가 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몇 편인지 과연 그 사이에 마블이 아닌 원작 극장은 몇 편이나 더 나왔을지 관전 포인트로 그러면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그 캡틴 마블이 개봉을 하니까요. 그 전에 제가 원작 극장을 몇 개나 과연 만들었을지. 지금이 7월이니까 반년 동안 거의 한 9개월, 10개월 동안 원작 극장에 몇 편이나 더 만들어질지. 그리고 중간에 또 다른 그냥 옛날 마블 영화로 저희가 옛날에 11호 했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시겠죠. 네. 아이템 없으면 마블이지 뭐.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그냥 지내고 있어요. 네, 요즘 날씨가 좀 꿉꿉한데 장마철. 네, 집에 제습기를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습기 있어요? 네, 제습기만. 에어컨은 없고. 네. 제습기만 돌리고 있습니다. 더운 공기 뿜어내는 제습기와 함께. 그래도 그 제습기라도 있어야 그렇죠. 그럼요. 장마철에는 진짜 너무 꿉꿉해가지고. 어떻게 앤트맨과 와스프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즐겁게 유쾌하게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앤트맨 원래 좀 어떻게 좀 그 앤트맨에 대한 좀 애정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1편이 2015년에 나왔잖아요. 예. 애정도가 다른 캐릭터들 제가 좋아하는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닥터 스트레인지나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근데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아무래도 이게 계속 연결되는 세계관이다 보니까 안 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보면 그리고 후회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단 거의 실패가 없죠. 문제는. 이 충성심, 마블에 대한 충성심과 이 팟캐스트 녹음을 위한 의무감으로 어제 심야로 녹음일 기준 전날 심야로 봤습니다. 고역이네요. 뭐 고역까지는 아니고 즐겁게 봤어요. 그렇죠. 한 번 더 볼 예정이고요. 앤트맨 저도 사실 안 봤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팟캐스트 하면서 안 볼 수가 이제 없더라고요. 어벤져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특히 저희 이제 11호 1편에 했을 때 11호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볼 수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러니까 당시에 처음에 앤트맨 나올 때는 그때는 마블을 그렇게 막 엄청 볼 때가 아니어가지고 앤트맨?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어느 순간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빠지게 된 건데 앤트맨 진짜 얘네들은 진짜 거미, 개미 막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약간 좀 멀리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봤죠. 나중에 봤는데 재밌죠. 재밌더라고요. 아이들하고도 충분히 부담 없이 볼 수 있게 만든. 앤트맨 시리즈는 다른 그 마블 시리즈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가족 요소가 좀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아이 가지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보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보편적인 코드다 보니까 그냥 볼 영화 없다 싶으신 분들이 봐도 큰 문제 없는 그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원을 봤을 때는 사실 다른 마블 시리즈하고도 엄청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거의 독립된 그 편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벤져스에 등장을 시켜서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것도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벤져스에 등장시키려고
앤트맨 1에 팔콘을 한번 등장시키죠. 맞아요. 팔콘이랑 싸워서 팔콘이 앤트맨에 대한 정보를 추천을. 가지고 있다가 11호 때 캡틴 아메리카한테 추천을 하니까 맞아요. 너무 자연스러워. 네. 좋아, 자연스러웠어. 이런 약간.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든 사람들의 능력이죠, 뭐 사실. 그렇죠. 이걸 다 그런 걸 계산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따가도 저희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스포일러 없이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또 아주 결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네. 그것도 참 별거 아닌 건데 너무 영화 3편을 연결시켜 버리는. 그렇죠. 인피니티 워와 앤트맨과 나중에 나올 뭐죠? 어벤져스 4까지 연결시켜 버리는 그 쿠키 영상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스포 다 했는데? 그런가? 편집해야겠다. 네. 요거 좀 이따 이야기 스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렇죠. 아니 안 보셨으면 그렇죠. 네. 안 보셨으면 이 부분에서 호기심을 자극당하실 거고 그렇지. 본 사람들은 이거 스포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저도 뭐 재밌게 봤고요. 1편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2편은 좀 더 확장을 시킨 건데 약간 스케일도 살짝 1편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장난감 액션 있잖아요. 아, 네네. 굉장히 따가닥 마지막에 막 토마스. 네, 토마스 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막 싸웠는데 나 딱 바깥에서 보니까 따가닥 자기들끼리 막 기차 하나 그냥 넘어진 거지 뭐 장난감 기차. 네, 재밌었어요. 그런 거 재밌었고 요번에도 중간에는 살짝 조금 지루한 면이 전 좀 있었거든요. 제가 좀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졸았어요. 심야로 보셨나봐요. 그렇죠. 저도 그랬네요. 저도 심야로 봤네요.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심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그 부분은 못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봤는데 약간 비몽사몽 같은 거 있잖아요. 비몽사몽. 이렇게 딱 졸려서 이게 필름이 끊어진 건 아니고. 사회자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비몽사몽. 네, 좀 보긴 했지만 혹시 앤트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원을 안 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앤트맨 1도 좀 저희가 좀 같이 겸해서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앤트맨 1은 2015년에 나왔고요. 앤트맨 1이 280만 정도 동원했는데 지금 앤트맨과 와스프가 280만 맞네요. 벌써? 일주일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1은 가뿐히 뛰어넘는 걸로. 네. 1은 사실 안 보셨다가 11호 보고 나중에 뭐 VOD 다시 보기 같은 걸로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쟤는 뭔데 저기서 나와가지고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이런 짓을 하지? 뭐 이런 분들이 앤트맨을 찾아보시지 않았을까. 사실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주 앤트맨은 스컬랭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앤트맨이 사실은 1대 앤트맨이 아니죠. 그쵸. 네. 2대 앤트맨이고 1대는 행크핌 박사죠. 마이클 더글라스가 했던. 영화상에서도 이제 1대 앤트맨으로 나오는데 이제 아내인 자넷 반다인과 이제 파트너를 이뤄서 이제 임무 도중에 아내가 이제 양자 영역으로 빠지고 뭐 그 사람의 크기를 이제 물체의 크기를 줄였다 크게 했다 하는 그 핌 입자를 이제 쉴드에서 좀 어떻게 이용해 보려는 거를 알고 자기가 이제 그 입자를 들고 쉴드를 탈퇴해 버리죠. 그리고 앤트맨 임무는 공식적으로는 종료됐었던 그 아내인 상황이고요. 자넷 반다인이 이제 와스프 1대 와스프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행크핌은 거의 이제 은퇴한 앤트맨으로서 은퇴를 했다가 데런 크로스라는 애가 이 기술을 이제 뺏어가려고 그럼 이제 하는 거죠. 행크핌이 워낙 사람을 못 믿다 보니까 이제 데런 크로스가 그 핌 테크놀로지의 2인자 격인데 본인한테도 기술 전수를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삐뚤어지는 설정이 되죠. 삐뚤어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제 빼돌려서 독점하고 이제 그걸 무기화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그 핌 입자를 빼돌리기 위해서 이제 행크핌이 또 막 스칸랭을 어떻게 막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막 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앤트맨으로 앉히고 훈련을 시켜서 막 이 얘기가 이제 앤트맨 1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도 사실 있는데 자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그런 이걸 이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몸이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 상태다 뭐 그런 게 원작에도 나오더라고요. 병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딸내미 네, 에반젤린 릴리가 역할을 했던 자넷 아니 호프 반다인이 네네. 이제 내가 하겠다 수트 나 주라. 근데 또 이제 또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니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사실 보호하려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대신할 놈을 전과자이자 약간 이렇게 큰 건을 노리는 그렇지. 스캇랭을 이제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냥 범죄자예요 사실 원래 스컨랭은. 그렇죠. 그 은행털 하여튼 사기꾼 은행털이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기꾼 플러스 정도. 네. 근데 되게 유능한 사기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좀 눈여겨 봤다가 아 얘가 하면 딱이야. 또 좀 그게 이제 딱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 앤트맨 역할을 덥석 물 수 있도록 이제 행크 핌이 계략을 짜가지고 이렇게 꼬십니다. 그렇죠. 자기 집에 막 침입하게 하고 막. 맞아.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꼬시는 게 성공했고 스칸랭이 결국 이제 2대 앤트맨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칸랭은 이혼한 아내가 있고 딸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혼한 아내는 이미 저기 다시 재혼을 했고. 네, 이제 그래서 다른 남편이랑 살고 있고. 딸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전 와이프도 네가 딸을 제대로 정말 보고 싶으면 양육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죠. 이제 좀 원래 깨끗하게 이제 진짜 살아야지 하는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고. 네, 전과자다 보니까 취업도 쉽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죠. 스타트업입니까? 네. 보안 관련 회사 자기 경험을 지어서 2에서 이제 나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그 2 내용이었군요. 네네. 거기 원에서는 약간 취업을 했다가 이제 잘려요. 네. 이제 잘려서 이제 뭐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이제 큰 건수를 찾았다는 친구들의 말, 그 루이스랑 그 친구들 3명 있잖아요. 약간 네. 세월간이 같은. 맞아.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큰 건을 찾다가 이제 만난 게 행크 핌인 거죠. 그렇지. 네. 아무튼 이제 원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2인자 찌질이 데런 크로스를 이제 물리치고 네. 그 뒤에 이제 앤트맨은 끝나고 여기서 이제 어벤져스로 11호로 넘어가는 거죠. 11호에서 이제 팔콘의 추천 소개로 이제 팀 캡틴 아메리카 편에 들어와가지고 활약을 가서 하죠. 또 대판 싸우고. 근데 활약을 꽤 한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쵸. 커져가지고. 그렇죠. 자이언트맨이 됐죠. 네. 그걸로 꽤 활약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결국 캡틴 아메리카랑 이제 버키 반지가 러시아로 이제 갈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쵸.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다시 범죄자가 됐죠. 그래서 잡혔다가 이제 풀려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택연금? 네, 가택연금 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동안. 해서 이제 2년 동안 당하게 됐고 이제 그 가택연금이 끝나는 시점에 앤트맨 2가 그렇죠. 앤트맨과 와스프가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구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저희가 일단 1편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캐릭터 이야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이 스콘랭 실제로 보니까 앤트맨이 1대, 2대, 3대가 있더라고요. 네네. 1대 앤트맨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행크 핌. 네, 행크 핌이 1대고 2대가 스콘랭이라면 3대는 그냥 뭐 저희가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할 건데 에릭 오그레이디 얘가 원래 쉴드의 원작에 보면 쉴드 요원이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약간 좀 능력 없는 그런 요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요원이었는데, 네. 네네. 그 앤트맨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코믹스에서는 네. 그렇게 막 정의로운 캐릭터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약간 좀 이렇게 막장 짓을 할 때도 있고. 3대 앤트맨인 에릭 오그레이디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코믹스에서 보면 약간 게으르고 막 네네. 사고뭉치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것도 이제 앤트맨이 된 것도 되게 우연치 않는 계기로 수트를 입게 되고. 네네. 수트를 입은 뒤에도 그냥 뭐랄까 얘는 좀 계속 사고뭉치 같은 역할을 해야 어떤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실수로 사람도 많이 죽고. 아 진짜요? 네.
자기 친구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수트를 입어보겠다는 친구한테 입혀줬는데 그거를 막 그 친구가 작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두고 그냥 가고 막. 그냥 가요 막. 네. 자기 보는 앞에서 사람이 총 맞아 죽었는데 수트만 챙겨서 도망가고 뭐 이런 개막장 짓을 되게 많이 하는 그렇군요. 캐릭터예요. 근데 행크 핌도 사실 만만치 않은 캐릭터라면서요. 그쵸. 네. 행크 핌 사실 영화에서는 되게 네네. 따뜻한 아빠잖아요. 그쵸. 딸바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예전 개팍한 상처 면이 때문에 있지만. 이제 사람들을 못 믿는 면이 그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인간적으로 마냥 나와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쵸. 코믹스에서는 울트론도 행크 핌이 만들었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핌 입자를 사용해서 줄어들었다 이제 커지면서 커졌다 하면서 이제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좀 생기긴 했지만 그 와중에 이제 아내를 굉장히 구타해서 거의 막 중태에 빠지게 하는 네. 수준의 와스프죠. 이제 자넷 반다인을 네. 이제 때려 자기가 자이언트맨 상태로 이제 패서 이제 완전 막 중환자를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영화에서는 정말 지고지순한 네. 수십 년 아내바락인데. 동안 양자 영역에 빠져 있는 아내만을 그리고 그리워하는 네. 찾아가려고 노력한다. 이게 이제 앤트맨 2의 개요인데. 네. 근데 이제 코믹스에서는 여러 이제 막장짓들이 많이 나오죠. 행크 핌도 그렇고 그냥 앤트맨 캐릭터들이 역대 앤트맨들이 좀 다들 좀 뭔가 부족하고 그러네요. 선하진 않은 코믹스에는 아이언맨도 사실 악당짓을 많이 하니까요. 앤트맨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고 마블이 전체적으로 그런 캐릭터에 능한 것 같아요. 네. DC는 사실 좀 약간 우직한 면이 많잖아요. 그쵸. 다들 좀 그런 반면 마블은 좀 캐주얼하달까? 네네. 좀 그런 면들이 많고. 좀 더 인간적인 면들이 있죠. 그래서 워낙 이제 DC가 정의로운 캐릭터들을 잘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마블 영화들이 그렇게 인기가 없었잖아요. 역대 배트맨이랑 슈퍼맨 흥행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지금 DC 저스티스 리그 이런 영화들 말고 이런 영화들. 네, 옛날에 나왔던 배트맨, 슈퍼맨 진짜 클래식한 영화들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그렇죠. 그 역대 슈퍼맨, 배트맨들이 그 배우들이 이제 대배우라고 불릴 정도로.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마블 원작으로 한 영화들은 그렇게 엄청난 흥행을 끌지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아이언맨 전에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나왔던 영화들 네네. 생각해 보면 기억은 나는데 인상적인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작정하고 이제 하나의 세계관을 그렇지. 구성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마블이 이제 확 올라온 건데 맞아요. 마블은 그런 인간적인 자기네 그 코믹스에도 있던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을 영화에서는 좀 더 이제 공감을 잘할 수 있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이제 만든 보편적으로 만든 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디즈니와의 결합도 사실 네네. 되게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앤트맨 같은 캐릭터도 사실 그렇게 가족 영화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네. 것도 디즈니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디즈니가 워낙 그런 걸 이제 잘 만들고 그런 거에 특화된 회사다 보니까 디즈니가 이제 마블을 먹으면서 그렇게 됐죠. 지금 폭스 먹었나요? 제가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네네. 먹기 직전까지 갔는데 좀 네. 이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했네요. 법무부에서 최종 승인 합병 승인을 했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 경쟁자가 없이 갔다가 컴캐스트라는 네. 그 케이블 회사인가 그럴 거예요. 미국에. 걔네가 갑자기 하여튼 컴캐스트라는 회사가 갑자기 뛰어든 바람에 그래서 원래 확 올렸죠. 가지고 올려던 금액보다 이제 맞아요. 돈을 더 주게 됐죠. 여기 보니까 이거 뭐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디즈니가 원래 맨 처음에 6개월 전에 58조를 딱 했대요. 네네. 근데 갑자기 컴캐스트가 나타나고 72조를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열받은 디즈니가 다시 79조를 아니 이거를 79만 원, 52만 원으로 해도 우리한테는 되게 적지 않은 돈인데 79억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79조라니. 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만 나 주지. 1,000만 원이 뭡니까? 1,000만 원만 줘도 좋겠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6월 28일 기사에 보니까 미 법무부에서 디즈니 폭스 합병 승인했다 나오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엑스맨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엑스맨과 네.
이런 결합도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 뭐 휴잭맨이 다시 출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오고 인터뷰도. 물론 휴잭맨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울버린으로 이제 제대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엑스맨 마지막으로 나왔던 영화들이 이제 올드맨 로건하고 그 아포칼립스였는데 네. 아포칼립스에 나왔던 젊은 캐릭터들 위주의 이제 판을 한번 새로 짜겠죠. 로건하고 아포칼립스에 나왔던 캐릭터들 위주로 이제 새 판을 짤 텐데 그쵸. 그 캐릭터들이 이제 혹시나 MCU에 등장한다면 이제 관건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마블에선 죽었는데 퀵실버? 네. 엑스맨에선 살아있는 퀵실버는 네.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러면 엑스맨에서 가장 인기 많은 캐릭터인 로건은 계약도 끝났고 로건 영화에서 죽은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다시 끼워 맞출 것이냐. 그쵸. 뭐 이런 요소들이 좀 있겠죠. 사실 로건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벤져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네. 그럼요. 핵심 인물이에요. 네. 엑스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믹스에서도 가장 인기 그렇죠. 있는 캐릭터고. 참 궁금합니다. 네. 뭐 또 저희가 뭐 몇 번 원작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결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이뉴먼도 그럼요. 있고 또 막 하여튼 지금 폭스사를 인수하면서 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엑스맨 외에 판타스틱 4도 그렇지, 폭스사가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영화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판타스틱 4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원작에서는. 그 판타스틱 4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워낙 이제 원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캐릭터들하고 이제 어벤져스나 11호나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결합돼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좀 요소들을 좀 보는 재미도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재미가 있겠죠. 근데 판타스틱 4는 그냥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엑스맨은 좀 까다로운 게 있는데. 근데 폭스가 이미 한번 리부트를 해버려가지고 저번에 네네. 쫄딱 망한 그거 네네. 말하는 거죠? 그 리부트 버전으로 해야 될 거거든요. 아마 하려면. 쌩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 버전이 그거 안 봐가지고 그 전 리부트를. 버전이 문제가 있는 게 네. 휴먼 토치가 크리스 에반스예요. 그러네. 캡틴 아메리카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냥 네. 쌩깔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 완전 네, 새로 만들어야 그렇게 할 것 되거나. 같아요. 스파이더맨처럼. 네. 그래서 리부트가 2번 되는 흑역사. 네. 그래도 판타스틱 4 저는 옛날 영화는 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게 옛날 봤는데. 거는 재밌었어요. 제시카 알바 나왔던. 네, 뭐 제시카 알바 나오고 크리스 에반스 나오고. 네. 웃기다. 이제 기사를 제가 보니까 네. 이제 폭스를 먹게 되면 그 폭스에 ESPN도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ESPN의 그 스포츠 채널 50 몇 개를 먹는 셈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불공정 어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네네. 그 중에 22개인가를 매각하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몇 개를 또 매각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 정도는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금방 하겠죠. 80조 베팅한 애들인데. 그럼. 네. 그래서 디즈니 좋아 이랬대요. 뭐 거의 뭐 환영하는 분위기. 그럼요. 하게만 해다오 뭐 약간 이런. 지금 디즈니가 루카스 필름을 먹고 네. 스타워즈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그 마블 먹고 폭스를 먹고 이러면서 이제 마블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을 다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소니에서 판권 가지고 있던 스파이더맨도 지금 나오니까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이 판을 크게 만들려는 건지. 그래서 MCU가 이제 여태까지 나오던 1세대 어벤져스 캐릭터들 뭐 아이언맨이나 뭐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약간 은퇴하려는 조짐들이 좀 보이면서 그렇죠. 이후에 이제 후속 움직임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아예 대놓고 자리를 이제 까는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애들은 바로 얘네들이다. 그쵸. 이런 계산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엑스맨 없이 마블을 더 이상 끌고 가기도 좀 힘들고 주축 캐릭터들이 이제 빠질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기사를 보다 보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뭐 그 3편이 뭐 마지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면
정말로 엑스맨하고 이런 다른 캐릭터들 없이는 뭐가 안 되겠구나. 이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일부러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쩌다 여기까지 얘기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디즈니가 최근에 저는 그 디즈니의 그 영리함이 굉장한 게 사실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완전히 판을 바꾼 거잖아요. 그쵸. 보셨죠? 스타워즈 네네. 최근 시리즈까지. 네, 그 사실 스타워즈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판 바꾼 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스타워즈 원래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저도 좋아하죠.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변화가 이제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스타워즈가 스카이워커 가문의 개막장 얘기가 우주의 운명을 가른다 뭐 이런 컨셉이잖아요, 지금 보면. 네. 근데 이제 그 스카이워커가의 피를 이어받은 벤 솔로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그럼 그 캐릭터를 그러면 누가 막을 것이냐, 새로운 스카이워커가 또 등장할 것이냐, 이런 와중에 스카이워커랑 지금까지는 아직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여성 캐릭터가 그렇죠. 이제 그 새로운 빌런을 막을 캐릭터로 등장을 했는데, 저는 그런 좀 파격적인 변화를 오히려 좀 환영하는 편이고, 너무 남성 중심의 서사로 풀려갔던 것들이 이제 여성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혹은 뭐 비백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거든요. 다양화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MCU도 케빈 파이기가 여성 히어로물을 점차 늘릴 거고 반 이상이 맞아, 여성 맞아. 히어로가 될 네.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죠. 그런 흐름들이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사실 즐거운 변화라고 생각해요. 시대 정신과 맞죠. 그리고 네네. 그런 점도 좀 명료하게 딱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판을 짜는 것도 굉장히 저는 네. 영리한 것 같고 적실하다고 생각하고 스타워즈는 사실 뭐 거의 그 백인 중심의 그 백인 남성 그 구원 서사의 들의 정점 그런 게 아닙니까,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걸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놨으니 그렇죠. 뭐 근데 어차피 사실 스타워즈는 굉장한 고전이고 앞으로 이제 쭉 그걸 뒷 세대는 새로운 걸 더 많이 볼 텐데 네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잘한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클래식 팬들은 여전히 이제 클래식 캐릭터들과 클래식 영화에 이제 그 추억들이 있을 것이고 네. 새로운 시리즈에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클래식 팬들이 그렇다고 스타워즈 자체를 버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근데 그게 진짜 새로운 똑똑한 팬들을 유입할 수 있는 되게 머리를 아주 잘 쓴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뭐 지금 또 여성 캐릭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바로 또 호프 반다인 이야기를 네. 해보죠. 뭐. 네. 이제 와스프죠, 와스프. 네. 네. 이 와스프는 여왕개미 같은 캐릭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날아다니잖아요. 그쵸. 날개 달고. 네네. 그리고 스콘랭보다 좀 더 진화된 그 스투를 입은 거죠. 네. 네. 뭐 그래서 막 전기 같은 게 막 나가서 네, 막 블러스터 하고. 같은 거 쏘고 혼자 날아다닐 수 있고. 맞아요. 그 앤트맨의 경우는 개미를 타지 않고는 못 날잖아요. 못 날죠. 근데 이제 와스프는 자력으로 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굉장한 개량형 수트인 거죠. 그렇죠. 콘랭 역할을 맡은 누구냐 이름이? 폴 러드. 폴 러드도 그렇고 이 호프 역할을 맡은 에반젤리 릴리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배우였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그냥 무명에 가까운 배우들이었는데 되게 잘 어울린다고 보세요? 저는 캐스팅 잘한 것 같아요. 와스프라는 캐릭터를 저는 자넷 반다인이라는 캐릭터밖에 몰랐었거든요. 원래는 원작에서는. 네네.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캐릭터 행크 핌을 이제 노인으로 설정하면서 그럼 행크 핌의 아내인 자넷 반다인도 당연히 노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영화상에서는 일단 실종된 상태로 1편에선 놔뒀었는데 이제 그 후를 이을 와스프로는 이제 정통성 면에서는 행크 핌의 딸, 행크 핌과 와스프의 딸이라는 면도 이제 굉장히 잘 설정한 것 같고 배우도 약간 앤트맨 1에서는 좀 약간 좀 차가운 이미지, 차갑고 그치. 좀 까칠하고 이런 이미지로 나오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칸랭이랑 좀 이렇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 배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전작들 이제 저는 호빗에서 그 배우를 처음 봤는데 호빗에 나와요? 네네. 네. 호빗에서 처음 봤는데 호빗에서는 이제 엘프로 나오거든요. 레골라스를 짝사랑하는.
타우리엘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네. 거기서의 이미지랑 또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하면서 이 배우의 연기 폭도 굉장히 넓은 사람이고 그리고 호프 반다인이라는 캐릭터 설정에도 되게 잘 맞는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폴러드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스칸랭이 막 진지하고 막 정의감 넘치고 이런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언뜻 보면 가벼우면서도 좀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고 이런 캐릭터 설정을 지금 마블에서 해놓은 건데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한 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블이 캐스팅을 너무 잘해요. 네, 아직까지는 네. 캐스팅 별로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실수가 없는. 사실 마이클 더글라스도 네. 이런 이미지의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안경 딱 씌우고 그 안경 딱 씌우고 그렇게 하니까 네. 전 처음에 마이클 더글라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 이제 그냥- 크레딧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와스프에 네. 드디어 이제 그 자넷 반다인이 네네. 등장했는데 바로 그 우리의 캐드먼 네. 전설의 캐드먼. 전설의 캐드먼 미셸 파이퍼 네. 님께서 나오시죠. 처음에 딱 등장하시는데 등장하는데 막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우라가 장난 아니죠. 네. 저 사실 미셸 파이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네. 너무 매력적이었죠 그 영화에서. 어떤 영화요? 그 캐드먼. 캐드먼 저는 네. 사실 근데 어렸을 때는 배트맨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캐드먼의 미셸 파이퍼는 잘 몰랐고 네네. 그 영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업클로즈 앤 퍼스널이라는 저는 안 봤어요. 그 영화가 있어요. 옛날 네네.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PD님 나이가 미치겠네.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네네. 나왔던 그 약간 일종의 로맨스 영화인데 기자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는 좀 베테랑 기자고 네네. 미셸 파이퍼는 좀 신입이군요. 그 약간 그런 네. 식인데 이제 하면서 이제 하여튼 되게 그 영화를 되게 좋게 봐가지고 그때 당시 미셸 파이퍼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냥 외모의 예쁨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진짜 그 너무 아우라가 매력적인 막 있죠. 네, 네. 그런 거. 하여튼 그래서 저의 어떤 약간 네. 어릴 때 뭐라 그래야 되지? 뮤즈? 외국 배우 잘 몰랐는데 네네. 아무튼 그런데 그 전 세대가 올리비아 세나 뭐 마릴린 먼로 보듯이 보시는 거네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사실 막 그 전형적인 그런 미인상이라고 네네.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워낙 이제 근데 매력이 있죠. 매력이 그러니까, 있고 그거죠. 풍기는 그 독특한 이제 분위기가 좀 있고. 네. 아무튼 뭐 이번에 캐스팅은 네.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 대배우들을 뭔가 이렇게 조연으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조연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것도 그쵸.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김스님이 이야기해주신 그 마블의 캐스팅 전략이 주연은 이제 약간 무명에서 시작하지만 조연급에서 굉장히 그 비중 있는 네네. 그런 게 전략이다.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실제로 그런 되게 전략이 많아요. 최근에 네.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그랬죠. 얘기를 했었죠 전에. 근데 옛날에도 그 11호 전에 윈터 솔저에도 로버트 레드포드가 빌런으로 그 악인으로 나왔었고 네네. 또 누가 있었지?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도 그게 누구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시카리오에 나오는 베니시오 델 토로. 네네네 베네치오 네네. 콜렉터로 나왔던. 네네네 콜렉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사실 베네치오 델 토로도 어마어마한 배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활용해버리죠. 그렇게 가벼운 역할들로 해서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저기도 나왔네요. 2에 실베스타 스텔론도 나왔잖아요. 그쵸. 실베스터 스텔론이 나왔죠. 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에 틸다 스윈튼 나오고, 그렇지. 토르에 케이트 블란쳇 나오고, 음. 그리고 오딘 역할을 맡은 배우도 안소니 홉킨스. 네, 앤소니 홉킨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배우를 3편 동안 그렇게 등장을 덜 시켜가면서 카리스마만 쫙 뿜어내고 이제 빼는 게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최민식이나 누구야 막 아무튼 그런 뭐 송강호, 네, 뭐 이순재 뭐 이런 배우들을 그냥 가벼운 역할로 딱 그냥 등장만 시키고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완전 존재감 있게. 네. 예. 그 뭐지? 전에 그 1987이라는 영화 우리나라 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도 보면 그 조연급에
굉장한 배우들을 많이 넣거든요. 아, 혹시 보셨어요? 아니, 안 1987? 봤어요. 1987에 보면 설경구 막 이런 배우가 되게 조연인데 되게 중요한 조연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 조연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설경구가 캐스팅돼서 딱 거기에 등장함으로써 그 비중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준환 감독이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의 존재감을 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배우들이 잘 동참해줬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이제 마블의 캐스팅 전략도 네. 그거랑 딱 일치하는 거죠. 아, 특별 출연에 설경구, 여진구, 강동원, 문성근, 오달수, 고창석, 우현, 정인기, 문소리. 예. 네. 문소리. 문소리는 이제 장준환 감독의 아내잖아요. 네네네. 문소리 갑자기 또 1987 이야기하게 저희 완전 의식의 흐름대로. 문소리 배우는 정말 이 영화에 너무 참여하고 싶다 했는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내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독재타도 외치는 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 목소리 출연으로. 아, 약간 그렇게. 그러게요. 버스 위 호헌철폐 선창역이네요. 네, 맞아요. 와. 아무튼 저희가 마블의 캐스팅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건 뭐. 고스트는 원래 원작에는 남자라면서요? 네네. 남성 캐릭터죠. 네. 지금 그 이야기 듣고 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원작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받던 빌런은 아니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영화에서 좀 픽업해가지고 네. 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터뷰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거기도 배우가 이제 비백인 여성이잖아요. 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캐스팅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작에서의 남자 설정, 남성 설정 이런 거를 그냥 딱 그렇게 이제 그냥 닫아둔 게 아니라 뭐 백인이건 히스패닉이건 흑인이건 황인이건 뭐 여성이건 뭐 이런 뭐 젠더나 뭐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캐스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만들어진 고스트는 사실 악인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그렇죠? 네. 네. 엄밀히 따지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이 네.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주연들을 뭔가 괴롭힐 사무친, 수밖에 없는. 네. 네. 이 고스트의 그리고 배우가 저희도 아까 막 찾아봤는데 같이 레디 네네. 플레이어 원에서 나왔던 네. 배우고요. 스필버그가 이 배우하고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같이 작업해보고 너무 잘한다. 네. 추천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앤트맨과 와스프 네네. 감독한테. 그래서 캐스팅까지 연결됐다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그러면 스필버그나 그쪽 제작진이 인정을 했다면 뭔가 이제 포텐셜도 있고 지금의 능력도 있고 이제 이런 배우일 거고 그렇죠. 또 마블 쪽에서도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캐스팅을 한 그러겠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거의 하려고 한 단계인데 마침 또 스필버그도 얘 너무 잘한다. 했다. 뭐 이렇게 했다. 네.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저희 캐스팅 막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지만 빌 포스터 역할의 배우도 사실 네네. 대배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 유명한 배우죠. 로렌스 피시번. 네. 네. 뭐 가장 유명한 영화로는 역시 매트릭스겠죠. 네. 네. 매트릭스의 그 아저씨. 네. 네. 그래서 썩 중요한 역할로 안 나오기는 하는데 원작에는 빌 포스터가 꽤 비중이 또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나중에 막 고질라도 되고 막.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원작의 어떤 풀이 너무 넓으니까 갖다 써도 이렇게 참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막장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어디선가 나올 수도 있을 법한. 그 고스트와 더불어서 그렇죠. 다음 어떤 시리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충분히 등장할 가능성이 여지가 있죠.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뭐 앤트맨 1편과 뭐 앤트맨과 와스프에 네네.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스포일러를 좀 마음껏 보신 분들만 마음껏 네. 할 테니까 보신 분들만 안 보신 이어서. 분들도
난 영화 스토리를 정말 다 알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러면 들으시고. 근데 사실 그렇게 네. 크게 막 타격을 입을 네. 만한 스포일러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에만 사실 그 막 좀 이렇게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이제 그런 SNS만 찾아봐도 대충 보다 보면은 아씨 스포일러 당했어 이럴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죠 보통. 네. 좀 지금부터는 저희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첫 번째 쿠키 영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도 되게 손에 꼽힐 만한 쿠키 영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개봉을 일주일 전에 했던 한 영화니까 이미 사람들이 막 쿠키 영상 꼭 봐야 된다고 막 그쵸. 다들 막 저도 그리고 들었어요. 마블에서도 막 SNS 채널들을 통해서 관객들 인터뷰를 해서 쿠키 영상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쿠키 영상이 무슨 얘기길래 어차피 마블 팬들은 충성심 때문이라도 다 볼 텐데 네. 뭐지 이랬는데 딱 보고 뻥치잖아요. 미쳤다. 헐 이렇게 되는. 이게 뭐야? 아씨 타노스. 저도 진짜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옛날에 그 인피니티 워 이야기할 때도 막 했는데 4에서 어떻게 될까 막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앤트맨의 그 양자 뭐 이런 것 네네. 때문에 이런 걸로 어떤 시간 여행과 연결시킬 거다 막 그런 네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로는 이제 그때 왜 3에 등장하지 않았냐, 앤트맨은 뭐 하고 있었냐로 네. 이제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팍 이렇게 임팩트 있게 딱 보여줄 줄 몰랐죠. 그게 그 시기하고 그렇게 물리는지 몰랐지 나는. 네. 뭐 하여튼 대충 그 시기에 뭔가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은 했는데 그럼 그 시기에 뭘 하고 있었으면 타노스가 손가락 튕길 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걸 한 방에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막 마음대로 추측해야 되잖아요. 네네. 사실은 분명히 hank 자넷한테도 이 타노스에 대한 그런 정보가 들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뭔가 대비하기 위해서 그 뭐죠? 치유 입자? 그걸 찾으러 간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는 저는. 정말 아무 말을 해보자면, 네. 근데 이제 그 양자 터널에 들어갈 때 네.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의 새로운 친구 에이바를 위한. 네, 그러면 에이바가 이제 약간 포섭이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에이바는 물리적인 그 규칙이 통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캐릭터였잖아요. 고스트가. 그러면은 그 특성을 가진 그 특성이 어떻게 이제 인피니티 4에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근데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이거 할 때 양자 터널 만들 때 되게 그냥 유쾌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유쾌하게 열거든요. 그러네요. 그 타노스에 대한 얘기까지는 굳이 그렇게 막 엄청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고, 오히려 타노스에 대한 얘기는 어벤져스 그 인피니티 워에 나온 멤버들만 되게 심각하게 여겼지. 일반 시민들은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잖아요. 뉴욕에서 막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도 네. 그냥 차 몰고 가고 막 커피 들고 걸어가고 그렇지. 이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앤트맨과 와스프에 나왔던 그 행크 핌 자넷 반다인 뭐 스칸랭 호프 반다인까지도 다들 그냥 이렇게 빨리 그 에이바한테 뭔가 해줘야겠다를 이제 가지고 이제 뭔가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계기가 돼서 뭔가 해결하는 어벤져스 4에서 뭔가 해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정도의 그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그렇게 다 사라졌을 때 네. 아니 그러면 스컨랭은 누가 꺼내주냐. 그쵸 그쵸. 그랬는데 에이바가 뭐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빌 포스터가 남아 빌 있을 수도 있고. 포스터나 이제 에이바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제 살아있는 다른 과학자들이 이제 근데 그쪽 영역에 관해서는 어찌 됐건 뭐 토니 스타크나 그쪽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도 전문가가 일단은 아닌 상태니까 그 사람들하고 뭐 빌 포스터가 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은 그 토르에 나왔던 셀빅 박사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아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한참 빠져들었는데 네. 저는 지금 제 추측일 뿐이에요. 네. 제가 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집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저게 무슨 뭔 얘기일까 혼자 계속 고민했거든요. 여기 와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 썰을 풀어야 되니까 그때 생각한 얘기들이 지금 풀고 있는 거고 그냥 썰만 풀고 있는 거고 확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추측일 뿐입니다. 그 치유입자가 네. 사람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 진짜 아무 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나요? 그렇군요. 30억이 죽었으니까 온 우주가 죽었으니까. 네. 네. 지구에서만 30억이 죽었을 테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철회하겠습니다. 네. 이 발언은. 네. 네, 아무튼 굉장히 똑똑한 그쵸? 정말 명민한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네. 임팩트 있는. 벙쪄가지고 그거 보고 분명히 쿠키가 2개 있다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관객들이 첫 번째 쿠키 영상을 보더니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 14명이 보고 있었어요. 네. 14명 맞나? 아무튼 10몇 명이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6명이 나가더라고요. 뭐야 이러면서. 네. 뭐야 뭐 이러더니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 지금 첫 번째 영상에 그게 너무 세가지고 두 번째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 거 뭐였죠? 뭐였지? 두 번째 거 그 스칸랭 대역을 하던 개미가 전자드럼을 치고 있죠. 맞다. 그 별거 아니었구나. 따라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앤트맨과 와스프는 다시 돌아올까? 이러고 끝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 쿠키 영상. 이게 확실히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뭔가 이제 와스프가 살아난다가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돌아올까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일러로 인한 추측을 막기 위해서 돌아올까?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뭐 이런 뉘앙스를 좀 주기 위해서 네. 이미 설정상으로는 이미 이 사람이 소멸된 상태니까 와스프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멘트로 마지막 영화를 끝낸 것이 아닌가. 아무튼 굉장히 마블 팬들을 즐겁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2018년에 나올 수 있는 뭐 마블 영화는 다 나왔고요. 그렇죠. 이제 내년에 4월에 이제 캡틴 마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월이지?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애간장을 녹이고 있는 어벤져스 4가 나오겠죠. 네. 아직 그 부제가 아직 공개 안 됐죠, 그렇죠? 뭐 네, 엔드 게임이니 뭐니 뭐 말이 많은데 추측은 많은데 네. 사실 그것도 참 의미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지으면 끝인데. 그럼요. 그러면 막 추측하겠다고 사람들이. 네. 저희 뭐 당분간 이제 마블 영화는 개정 휴업인데 올드 옛날 거 하실 수도 옛날 있다면서요. 라인업 한번 가시죠. 가디언즈 한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좋죠. 네. 가디언즈도 할 얘기 되게 많고 일단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네네. 네. 진짜 저는 원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마블 영화 가지고 네. 수다 참 많이 떨고 싶거든요. 이럴 수 있는 곳이 없죠? 네, 뭐 네. 제가 막 엄청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개 팬일 뿐이지만 네. 이렇게 그냥 아무 말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이게 네. 또 꼭 너무 전문가들이 나오면 또 그래요. 팬심으로 맞아요. 대동단결해야 이게 재밌는 거지. 같이 팬질하면서 이제 네. 아무 말 할 수 있는 데가 흔치 않거든요. 저희도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캡틴 마블 전에 뭔가 하나 할 겁니다. 하여튼 기다리진 마시고 올 여름 잘 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다음에 제가 그럼 만나 뵙는 걸로 네, 다시 한번 뵙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빠진 친구의 지프에 앉아서 나눈 얘기 라디오에 흐르는 담백스터 노래처럼 모두 잘 될 거라고 더 나아질 거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빛나는 야경 속 외로운 도시에
시간 그곳을 지나온 너의 작은 가슴에